일단 시작은 4월 22일입니다. 걸그룹 뉴진스를 제작한 이 어도어, 하이브의 레이블이죠. 민희진 대표와 그 경영진이 하이브로부터 독립하고 심지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러자 즉 모기업인 하이브에서는 내부 감사에 들어갔으며 곧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점화된 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산하 레이블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회사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생각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가장 큰 모기업을 기반으로요. 각 소속 아티스트들을 전담하는 이 독자적인 레이블을 이렇게 각자 운영을 하는 건데요. 멀티 레이블식의 경영을 하게 되면 이 같은 소속사지만 엄연히 다른 레이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각 레이블마다 다른 스타일의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이브 측의 주장은요. 하이브의 자회사인 이 어도어를 민희진 대표와 또 경영진들이 쉽게 말해서 빼앗으려 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일단 하이브 측 주장에 따르면 그런 것이죠. 일단 4월 22일 오전에 이 하이브 측에서 어도어의 핵심인 민희진 대표와 이 부대표 A씨에게 감사 질의서를 발송을 했어요. 이 질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도어 경영진이 이 경영권을 탈취하러 모의를 했다는 정황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 컨설팅 의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영진이 한 각종 비리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경영권 탈취나 다툼을 할 때 아무것도 없이는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누구랑 모의를 하든 말든 할 텐데 민희진 대표가 얼마나 갖고 있길래 하이브가 발끈한 겁니까? 자, 하이브가 80, 네. 그리고 민희진 대표 포함한 경영진이 20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민 대표의 주장은 아니 20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80을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이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민 대표가 투자자들을 만났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투자자들한테 하이브 보유 주식 80%에서 어느 정도를 좋은 조건에 사오라는 겁니다. 지금은 80대 20, 60%지만 30% 정도만 더 매입을 해와서 이거를 민 대표에게 실어주면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이브 측에서는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모의에 대한 증거들을 좀 공개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하이브 측은 여러 물증 중 이 지난 4월 4일에 이뤄진 이 민희진 대표와 이 부대표 A씨 등의 대화를 정말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를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도어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서 이른바 우리 그 빈 껍데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새로운 투자자를 구해서 이 하이브 주식을 사들일 수 있다라는 이 대화가 오고 간 이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단편적인 대화기 때문에 저거 하나로 경영권 탈취 모의를 했다 안 했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자극이 됐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전까지도 어리둥절했던 분들도 진짠가 이렇게 싶을 정황이죠. 그래서 감사 착수 반나절 만인 4월 22일 민희진 대표는 이 경영권 탈취 모의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이에 대해서 4월 25일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억울함을 토로했거든요. 이 경영권 찬탈 주장에 대한 해명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직장인이 자기 직장 사수가 마음에 안 들고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상황에서 직장에 대한 푸념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일단 그런 의도도 없고 한 적도 없다. 일단 우선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게 배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 입장은 저 대화가 사실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누구나 의뢰할 수 있는 사담일 뿐 실제 배임을 행한 적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담이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면은 이건 사담이어야 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게 사담이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이브와 자신의 계약이 처음부터 상당히 불공정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고요. 애초에 경영권 찬탈이나 배임을 할 수 없는 지분 구조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 부분 계속 들어보시죠. 저한테는 18%가 있어요. 근데 이 18%로 자꾸 경영권 찬탈한다고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한테 노예 계약처럼 걸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행사가 안 돼서 나는 하이브에 영원히 묶여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내용 보면은 하이브와 민 대표 간에 어떤 계약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업금지 조약입니다. 경업금지가 뭐냐면은 이 회사를 나가게 되면은 특정 기간 동안은 경쟁업체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조항이 들어있어서 본인이 나가서 뭘 할 수 없다. 노예 계약이다.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데
이 경업금지 조항은요. 어느 계약서에도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만 들어있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네, 어찌됐건 지난 5월 30일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민희진 대표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어도어 대표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임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번 가처분 결정 같은 경우는 민희진 대표 본인만을 이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최측근 이사진이 전부 하이브 측 인사 위주로 전면 교체가 됐고요. 앞으로 하이브는 그 민희진 대표가 실제로 배임을 했다를 이 증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싸움은 사실 지금부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이 다툼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소속 아티스트들일 것 같아요. 네, 그룹 뉴진스, 아일릿, 그리고 르세라핌, 그리고 BTS 이름도 나왔죠. 진흙탕 싸움에서 그들이 사실상 희생양이 돼버린 셈인데 민희진과 방시혁이라는 큰 오너 리스크를 너무나 어린 이런 그룹 멤버들이 떠안으면서 심적, 정신적, 그리고 물적 피해까지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면 한 그룹 차근차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찬탈 모의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 그룹의 이름을 거론을 해버렸어요.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아일릿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아일릿에 대해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올해 3월 마그네틱으로 성공적인 데뷔를 마쳤고요. 무엇보다 이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방탄소년단 이후 처음으로 직접 프로듀싱을 한 걸그룹이거든요. 그래서 데뷔 전부터 정말 화제를 모았던 신인이고요. 그런데 이 민희진 대표는 이 아일릿에게 조금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아일릿이 어도어 뉴진스를 카피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니까 나를 해임하려고 한 거다. 내가 내부 고발을 하니까 나를 해임하려고 한 것이지 나는 경영권 찬탈 모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일릿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요. 걔네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애들이. 어른이 문제지. 내가 왜 문제 제기를 했냐면 표절이 모두가 다 생머리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우리의 제작 포뮬러 자체를 너무 모방했다는 거예요. 그 비교하는 게 어도어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니야. 그걸 안 하는 게 배임이에요. 저는 사실 이때부터 걱정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경영권 탈취 같은 경우는 사실 경영진들 싸움이라서 상관이 없긴 하지만 걸그룹 카피 문제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의 이제 팬들까지 엮이게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진짜 무대에 선 이유밖에 없을 텐데 그게 저는 좀 마음 계속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선배로서 정말 제대로 봤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긴급 기자회견 이후에 정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뉴진스, 아일릿 비교 정말 사진 팡팡팡 붙으면서 부정적인 시선, 선입견, 돈 넘은 악플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게 어린 소녀들이 감당하기엔 좀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오랜 시간 열심히 무대에 설 날만을 기다렸을 거니까요. 생각할수록 좀 마음이 아프네요. 결국 아일릿의 소속사 하이브 산하 역시 빌리프랩은 지난 5월 22일 민 대표가 이렇게 아일릿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민 대표를 고소하기도 했는데 이건 분명 법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하이브와 어도어의 경영권 다툼에 본의 아니게 언급된 또 다른 그룹도 있습니다. 네, 바로 르세라핌인데요. 르세라핌은 하이브 산하의 또 다른 레이블 소스뮤직의 그룹인데요. 4월 25일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당시 처음으로 르세라핌이 언급되면서 이 논란에 같이 휘말리게 됐습니다. 저희 그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지금 준비하던 이 팀은 소스 차기 걸그룹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스에서 그 사쿠라 김채원을 필두로 한 새로운 그룹을 첫 번째로 내게 됐어요. 라고 저한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박지원님이 부탁을 한 거예요. 뉴진스 홍보하지 말아달라고 르세라핌 나오기 전까지. 왜 홍보하면 안 돼요, 저는? 방시혁 의장이 원래는 이 뉴진스를 하이브 1호 걸그룹으로 데뷔를 시키기로 약속을 했다. 그런데 이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뉴진스의 활동을 방해했다라는 것이 이 민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이 르세라핌 멤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뉴진스
인기를 막았다고? 이렇게 너무 놀랄 일인 거죠. 네, 이번 사건으로 참 피해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가장 타격을 입은 건 아이러니하게도 뉴진스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뉴진스의 경우는 싱글 앨범 컴백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런 일이 불거졌죠. 그리고 이런 논란으로 5월 24일 예정됐던 뉴진스 활동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예정대로 모든 활동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발매한 이 싱글 하우스 스윗의 초동 판매량이 88만 장. 대단하죠.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지난해 7월 발매했던 전작과 비교하면은 약 반토막 정도 났습니다. 165만 장에서 46.3%가 감소한 수치니까 밀리언셀러 100만 장을 충분히 팔 수 있는 그룹인데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적잖은 실망한 팬덤이 있지 않았냐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